운행호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한 달 정도는 휙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가 하면 어느새 주말이 되고 7월인가 했는데 벌써 8월도 첫 주가 넘어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풍날이나 방학 같은 날을 받아놓으면 그걸 기다리는 시간은 시간이 멈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디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룻밤을 잤는데도 3일이 남고 또 하룻밤을 잤는데도 여전히 3일이 남는 마법처럼 시간은 좀처럼 흐르지 않는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3일쯤 건너뛰고 막바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게 없어서 그런지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 잘 갑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가 되면 시속 20km로 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점점 빨라져서 60대 때는 60km로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지 않아서 그 이후의 시간의 속도는 실제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공감이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나 어른이 되고 나서도 조금씩은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 건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분석하기를 살아온 시간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가 적은 어린 시절보다 분모가 큰 노인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껴진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온 시간이 많을수록 현재의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는 논리입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처럼 수학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분자, 분모 뭐 이런 거 막 가져다 들이대면 꼼짝없이 제압을 당합니다. 세상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각조차 이렇게 수치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어릴 때 소풍날이 빨리 와주는 기적이 일어나주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주는 기적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보다는 무의미하게 흐르는 게 더 서글픈 일인 듯 싶습니다. 어릴 때처럼 모든 걸 신기해하고 작은 것들조차 설레는 마음이라면 지금처럼 시간이 무덤덤하고 무의미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사는 걸 관성에 맡기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점점 그림 이야기보다는 다른 수다를 떠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근의 그림들은 비슷한 고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밑색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그림도 역시 그런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다 보면 어느새 지나치게 색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그림도 넉넉히 그리다가 색이 너무 많이 덮여서 그림 후반에 나중에 올린 색들을 조금 긁어내기도 했습니다. 후미진 구석에 놓여진 화분입니다. 볕이 반만 들어서 꽃의 일부분만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대상이어서 햇빛에 노출된 부분이 명쾌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벽돌과 거친 화분의 질감을 잘 옮겨보고 싶습니다. 밑색부터 강하고 화려한 색이지만 돌과 화분의 무게감도 느껴지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렸던 그림들 중에 자질구레한 요소나 정교하게 그려야 할 부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다른 숙제를 갖게 하는 그림입니다. 어두운 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묵직한 느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돌의 무게감을 표현하려면 표면의 질감도 중요합니다. 빛이 닿아서 흡수된 정도에 대한 표현도 중요하고 돌과 돌 그리고 화분이 만난 경계의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화분의 밑면이 바닥에 놓인 상태의 표현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대상은 90% 이상이 그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늘이 가지고 있는 축축하고 선선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영상에서는 그 느낌이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영상 후반부의 완성컷에서는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완성컷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면적이 그늘 속에 있지만 그늘 속에 있는 사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색은 아닙니다. 그늘 속에서도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 면인가에 따라서 각각의 색의 영향을 받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푸른색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은 따뜻한 색조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 요소들까지 성실하게 관찰하고 표현하면 더 풍성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늘을 표현한다고 해서 회색만을 가지고 그리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너무 단조로운 그림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 이 정도쯤 진행되면 터치를 두껍게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유화를 할 때도 두꺼운 터치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취향이 남아있어서 오일 파스텔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스타일을 구분하는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선호하는 색조로도 구별될 수 있고 개성적인 형태로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특정한 대상에 천착하는 경우도 있고 일관되게 공간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빛의 표현과 다양한 색 그리고 두꺼운 터치를 좋아합니다. 오일 파스텔은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다른 요소를 표현하기엔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터치를 올리는 맛은 아주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은 후반부 영상을 길게 담아서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